그래서 이 트랙터는 말이죠. 북한한테 올려 보내지면은 이거는 전쟁 무기로 쓰이고 북한의 김정은이가 먹고 살만하게끔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대북 제재 대상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벼르고 있거든. 그 트랙터 다 알아 미국이. 근데 여기에 최근에 이 민주당의 우두머리 수괴인 이재명이 진정한 내란 수괴 이재명이 대북 송금 사건으로 미국의 소리한테 경고받았습니다. 제재 이행을 촉구한다. 이화영이 그 경기지사 시절에 오른팔이었던 이자가 대북 송금했고 대북 송금 신고를 했고 이자가 2심에서 유죄받았어. 근데 그 옆에 이재명이 왜 썸네일에 나오겠냐고. 이재명을 위해서 방북 비용을 댔거든. 쌍방울이. 그래서 미국의 국무부에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북한한테 돈 주는 거 장난합니까 지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미국 재무부의 그 제재와 미국 의회가 결정한 사안인데 그거 왜 지금 그런 거 하냐고. 지금 나라가 상황 이 정도로 지금 국제 정세가 북한을 겨누고 있어요 지금. 왜? 러시아 전쟁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북한이 유럽과 미국과 이스라엘이 완전히 북한을 지금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한테 대북 송금한 게 걸렸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트랙터 시위에 나간다? 아 이거는 그냥 죽는 겁니다. 아, 죽고 싶으면 나가세요. 이거 국제형사재판소에 법정에 서고 싶으면 나가라고 시위에. 자, 이거 또 미국의 소리 나옵니다. 미국의 소리에. 이거 이자와 함께 그 국제형사재판소에 가고 싶으면 시위에 나가라. 자, 넘어가고 미국의 소리가 더 세게 더 세게 공격합니다. 클립뿐만 아니고 썸네일까지 동원해서 이재명을 또 때려. 그래서 중국은 한국 탄핵 정국을 영향력 강화 기회로 볼 것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이 탄핵 정국은 중국이 지금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기회로 보고 있다. 요거 알아야 됩니다. 미국은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뭐로 보냐면 좌우의 대결로 보지 않고 미중 대결로 본다고. 미중 대결로 봅니다. 근데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반대편은 다 친중으로 찍히는 거야 앞으로. 그래서 이 민주당 바로 본보기로 미국의 소리가 또 쇼츠로 경계를 하죠, 그죠? 중국은 한국 탄핵안에 윤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 북한에 적대적이었다는 내용. 이거 말도 안 된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거고. 이재명이 미국의 소리 쇼츠에 딱 나와. 중국과 더 가까워지려는 계획을 암시한 것이다. 이 내용은. 이 정도로 지금 국제사회가 북한을 박살내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미치는 거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트랙터와 함께 몸을 섞는다? 그거는 이제 정말로 자살행위 거죠. 그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윤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계속 반국가 세력을 겨냥을 했죠. 그 뒤로 일관되게 민노총 폐기, 그 다음에 한국 진보연대 폐기, 그 다음에 간첩 사건에 연루된 자들 전부 다 국정원과 경찰을 통해서 수사명령 내렸어요. 그래서 진보연대 대표 최근에 압수수색, 그 다음에 최재형이 이 간첩 같은 자, 이자도 검찰에 송치, 그 다음에 민노총 회원수 박살나, 민노총 간부 1심에서 간첩 행위로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아. 그 다음에 민주당의 폐악질과 친중행위 같은 걸 다 까발렸어. 얼마나 많은 범죄자들이, 전과자들이 민주당에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선포함으로써 이 나라에 정말 부패한 반국가 세력이 이만큼 많다라는 거. 이런 거를 드러냈다는 거죠. 이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자들은 헌법재판소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와 형사소송과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는데 이 둘 다 지금 시원치 않거든. 수사 과정은 검찰과 경찰과 공수처가 서로 얽히면서 수사 속도가 안 나. 헌법재판소로 가자니 지금 6인 체제에서 판결을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해. 왜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니까. 근데 여기서 3명을 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자니 본인들이 과거에 한 말이 있어. 본인들 과거에 한 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헌법재판소에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 못한다라는 7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의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선동도 잘 안 먹혀. 7년 전과 다르단 말이야. 유튜버들이 다 언론을 견제해줘. 그러니까 이자들이 지금 계속 코너에 몰리고 같은 편이 사라지니까 극단적인 폭력 소요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막아야 된다라는 거, 총력전을 다 해야 된다. 이 1부는 이렇게 정리하고 2부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정영진 회장이 신세계 그룹 회장 트럼프 주니어와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를 만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주니어가 초청을 해서 말하라고 플로리다 트럼프 별장에 갔다 왔죠. 여기에서 트럼프 주니어가 많은 인사들을 소개시켜줘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트럼프와
측근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뭐 이런 어떤 질문에 정영진 회장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대한민국 측은 저력 있는 나라니까 믿고 기다려달라. 저희는 빨리 정상으로 찾아올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과 측근들 모두 한국 상황에 대해서 관심을 표했다. 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했는지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틀란타 공항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에 이거는 어제 인천공항이고요. 이건 인천공항이고 애틀란타 공항에서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미국이죠. 트럼프 당선인을 만났고 대화는 10분에서 15분 했고 식사를 했고 심도 있는 대화를 했는데 대화 내용 공개할 수 없다. 어떤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기다려달라. 저력 있는 나라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저는 정말로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도 여러 계산이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미국이 트럼프 진영에서 이 계엄령 사건을 미리 알았을 가능성과 몰랐을 가능성이 있겠죠. 저는 둘 다 일단은 지금 열어두겠습니다. 근데 알아도 고민이 많을 거고 몰라도 문제가 그 고민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계엄령을 때린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와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과 유럽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는데 아시아에 변수가 생기는 거 이거 굉장히 고민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겁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알았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믿어달라. 저력 있는 나라니까. 한국을 이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제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온 건데 이것도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트럼프 진영이. 이것 자체가 어쨌든 우리 지금 자유 진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트럼프 진영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이제 많다라는 거, 그런 정도만 일단은 알고 가면 좋겠고, 추후에 또 어떤 정보가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정현진 회장은 참고로 트럼프 주니어와 오랫동안 이 교분을 쌓았던 서로 이제 뭐 브로라고 부를 정도로 언론 매체에 따르면은 그렇게 이제 관계가 가깝다고 하고, 트럼프 주니어는 참고로 몇 달 전에 여름에 한국에 와서 이 청년 보수 컨퍼런스에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여의도 이 순복음교회 와서 이렇게 또 간증을 하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단체 와가지고 또 강의를 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트럼프 진영과 우리 보수 진영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이 여기저기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고요. 그래서 트럼프 진영이 어쨌든 우리 한국 보수 세력이 뭘 하려고 하는지를 좀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뭔가 이거 지금 어떤 일반적인 좌우의 대결 이렇게 보면은 그 트럼프 진영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는 친미와 친중 집단의 싸움이다라는 거. 요런 거를 계속 알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과 트럼프의 정책과 서로 간에 가는 길이 겹친다라는 거를 서로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보시면은 이 터닝포인트 USA 페이스라고 하는 이 단체에서 최근에 여러 연사들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여기 나온 분이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가. 엠킴 TV 여러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 여기 있는 이제 대표님도 저랑 이제 교류를 하는 분입니다. 여기 어떤 영상이 올라왔냐면 최근에 이분이 한국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 뉴스를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윤 대통령은 기독교 보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아닐지 몰라도 미국인들은 기독교 보수 정책을 하면은 기독교 보수 대통령을 불러요. 그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뭐냐면 1% 차이로 대선에서 이겼다 이분은. 그 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겪은 일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래야 트럼프 진영에서 확 응원을 해줘. 동질감을 느끼는 거거든. 그래서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그 다음에 브라질의 볼소나로 대통령을 그래서 트럼프 진영이 굉장히 좋아해서 교류를 많이 했거든. 가는 길이 같구나. 근데 반중에다가 그 좌익 카르텔들을 뿌리 뽑으려는 싸움을 둘 다 했거든. 하비에르 밀레이랑 저기 그 브라질의 볼소나로 전 대통령은. 근데 그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보니까 좀 비슷하네. 왜냐? 2년 반 동안 한국의 야당은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왔고 이것도 트럼프 대통령이랑 비슷하거든. 트럼프 대통령도 일기 때 뭐만 하면 막 특검하고 막 뭐만 하면 탄핵한다 그러고 막 개판 쳤단 말이야. 막 국정 방해하고. 그런 걸 보니까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랑 트럼프가 가는 게 좀 비슷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숫자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 이거는 이제 그 김민하 대표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 다 전달했다고 들었거든요 제가. 이거는 터닝포인트 단체는 미국에서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단체. 여기서 정확하게 한국 상황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178번의 탄핵 시위가 있었고 27번의 특검 조사가 강행되었고 22번의 탄핵이 있었다. 각종 인사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야 이거는 미국에 있는 좌빨 민주당과 한국에 있는 좌빨 민주당 같은 거 아니냐 이거. 그 다음에 대통령이 깡패와 마약 그리고 북한 중국발 조직 범죄를 수사할 자금도 막았다. 이것도 정확하게 지금 전달이 된 겁니다. 이거 지금 뭐 미국도 마약 문제가 심각하거든. 중국이 펜타닐을 보내가지고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 대통령도 마약 다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 민주당은 뭔데 이거 마약을 수사하는 걸 방해하고 말이지. 미국 민주당도 보면은 마약 창고라도록 다 내버려 두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공동전선이 조금씩 구축이 되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도 지금 진실이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앵킨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가면은 좋은 영상들이 많으니까 이게 또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마치 우리의 열린 멕시코 국경 같다. 이 굉장히 지금 제대로 지금 짚은 거거든. 이 배후엔 누가 있다? 멕시코 뚫린 국경을 통해서 마약을 중국의 뚫린 멕시코 국경으로 펜타닐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중국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을 뚫고 마약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민주당과 중국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를 보면 그가 계엄령을 독재적으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제압한 걸로 나오는데 진실은 한국 정부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내려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있는데 그건 진실이 아니고 오히려 한국 정부, 친미 정부,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정책을 하는 이 한국 정부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이분뿐만 아니고 이 고든창 미국의 팍스뉴스에 자주 나오고 이 미국의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명인데 이분도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세계 대통령이잖아. 근데 그 미국 보수 진영을 떠받치는 여러 오피니언 리더들이 지금 우리랑 비슷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소리도 계속 이재명 융단 폭격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계속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라오 박사님의 글 한국의 민주당, 친중민주당은 뭐 반기업법을 거부했다고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데 정신 나갔냐. 타라오 박사의 글을 공유를 하는 거죠. 이건 최근에 국회 증업법 있잖아요. 그죠? 기업인들 뭐 불러가지고 국회에서 막 그 기업 기밀 같은 것도 얘기하러 협박하는 거 사회주의법. 그거를 타라오 박사님이 규탄을 하니까 고든창이 뭐라 얘기하냐면은 한국의 민주당은 한국을 배반하고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만약 이 친중 집단이 대통령직을 가져가게 된다면은 아마도 대한민국을 중국한테 팔아넘길 것이다. 분명하게. 이게 지금 미국의 보수 평론가들이 지금 제대로 읽고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더 이상 우리만의 외침이 아니야. 민주당의 친중 집단이라는 건 더 이상 우리만의 외침이 아닙니다. 국제사회와 이스라엘과 유럽과 미국이 이제 똑같은 곳을 겨누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위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대통령과 우리가 포위당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나라의 반국가 세력 친중 민주당과 그 뿌락체들과 종북 세력들이 완전히 포위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면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넘어가고 뭐 우리나라 지금 선관위 문제 이 트러스 포럼의 김은고 대표님이 또 아주 그 좋은 걸 써주셨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해도 처벌하겠다라고 입법 추진을 한다. 이 그 조선일보의 기사를 영어로 이렇게 딱 번역을 하니까 고든창이 이걸 또 딱 이제 그 리그램 해줍니다. 이거는 충격적인 거죠. 왜? 미국의 수정헌법 1조 그 발언의 자유. 이거를 지금 대한민국이 해치려고 한다? 의혹만 제기해도? 야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너네? 왜? 미국 보수 세력도 최근에 부정선을 이기고 됐잖아 어차피 트럼프가. 근데 한국은 선관위 너 미쳤냐? 왜 의혹 제기만 해도 왜 처벌한다는 거야? 너 이상하네 이거? 사태가 점점 심각하다는 걸 더 깨닫는 거죠. 그죠? 선관위는 정신 차려라. 야 선관위 너네 왜 너네 사이트에서 선관위가 형상기억종이라는 거 영상 내렸죠? 내린 거 아시죠? 왜 내렸어? 오상진이가 형상기억종이를 써서 빳빳한 용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나발을 불었거든. 근데 그걸 영상을 내려. 근데 이제는 또 답변까지 바꿨더라고. 글로 된 답변까지 바꿨어. 뭘로 바꿨냐면은
형상기억종이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복원력이 좋은 종이라고 또 말 바꾸더라고. 어이, 의혹을 양산하고 있는 건 너네야. 대법관들이 왜 1000장이 넘는 일장기 용지, 그 투표 용지를 왜 유효표로 하고, 대법관들이 그 들어가가지고 왜 좌우 여백이 다른 거를 유효표로 하고, 대법관들이 그 빳빳한 종이도 다 유효표로 하고,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투표 관리관 도장이 없는 것도 유효표로 왜 하냐고, 대법관이. 그럴 거면 공직선거법에 왜 도장 찍으라고 돼 있냐고, 저기 그거. 먼저 모든 법적 차를 어긴 거는 선관위입니다. 그래놓고 해명, 말 같지도 않은 해명, 무슨 빳빳한 용지가 이렇게 많이 발견되니까 선관위가 뭐라 변명했는지 아세요? 형상기억 종이 말고도 뭐라 변명했냐면은 돌돌돌 말아서 넣은 사람들이 많다고 이런 얘기했어. 아이씨. 투표용지를 돌돌 말아서 집어넣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재검표 현장에 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런 용지가 나올 때마다 거기 검표로 현장에 들어간 직원들이 깜짝 놀랬대. 이게 뭐냐, 웅성웅성 하는 거야. 선관위 주거들이 다 무슨 삽질 같은 거 시스템 번호 1, 2, 3, 4 해놓고 말이지. 이런 거를 의혹 제기하고 국민의 검증권을 확보하라고 목소리 우리가 낼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막 스탈린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도 일단은 다행인 게 요즘에 선관위가 이게 뭐 미친 폭주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떤 짓까지 하고 있냐. 내란 공범이다라는 플랜카드는 허용하는데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플랜카드는 불허했대. 그래서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그게 문제를 삼은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선관위 지금. 이재명 기관지냐 너네. 어? 이런 거는 다 내버려둬. 근데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거는 또 안 된대. 그 이유는 곧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한 비방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왜 조기 대선 하는데? 조기 대선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선관위 너네? 이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지금. 너네들이 헌재야? 아직 어떠한 절차도 진행이 안 됐는데 왜 조기 대선을 전제하고 이재명을 비판하는 현수막을 막냐고. 가면 갈수록 가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힘의원들도 나서는데 나경원 의원 수사 중인 내란죄는 정치적인 표현으로 허용을 하고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조기 대선 전제로 선거운동이라면 금지하고 이런 편파적 행태가 공정성 의심하게 한다.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 국힘의원들도 슬슬 이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차피 국힘에서 토론회를 가졌잖아. 추경호 원내대표의 주도하에. 그건 뭡니까? 지금의 대법관이 돌아가면서 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제도는 뜯어 고쳐야 된다. 몇 달 전에 토론을 했잖아. 그래서 당론으로 채택을 하라고 빨리. 부정선거 조사 특별위원회를 만들든지 빨리 뭐든지 하십시오. 지금은 전선을 저 같은 유튜버가 중도나 민주당에 있던 분들도 다 전향시키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 전선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 이제 법학자들도 계엄령 내란죄 아니라잖아. 여기서 뭐 구멍 다 막았잖아 일단. 헌재도 일단은 한독수 권한대행이 버티면 되는 거고 일단은 디펜스 칠 수 있는 부분 다 된 거거든. 그럼 여기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트랙터 끌고 나온 자들 반국가 세력이라고 빨리 규탄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지금 선관위가 지금 폭주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국민의 기본권을 해친 집단이 또 해치겠다는 거야. 국민 주권을 해친 집단이 국민의 발언권까지 제약을 하겠다. 이거는 뭐 스탈린이지. 그래서 이거는 이에 맞는 부정선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고 전투력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을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업적을 잘 알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있는 이 세 가지에 부합한 사람을 빨리 비대위원장으로 세워야 돼. 그래야 이게 전선이 통합되고 딱 창이 날카로워져서 저들의 이 방패막을 뚫고 이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권성동 의원도 뭐 비슷한 얘기하고 뭐 어쨌든 이분은 저는 계속 경계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PPT 여기까지 준비했고 오늘 좀 양해 말씀드려야 될 게 이게 제가 지금 잠깐 거처 옮겨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렇게 햇살이 센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오늘 좀 시청에 불편을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하고 다만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편집해가지고 업로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 불편한 대로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슈퍼챗 쏘아주신 분들 또 함께 또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어제 또 추운 데서 또 이렇게 그 한강 진역에 나가서 대통령 지키기 수호에 그 수호 집회에 나간 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후원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또 정확한 뉴스, 유익한 뉴스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